흔히들 알려져 있는 게 피트는 살아생전 총 30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중 많은 수는 재건 수술, 정말로 살기 위해 수술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한신대를 풍미의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컬처클럽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 조지의 화장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스쳐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트 번즈. 똑같이 중성적이고 화려한 화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래서 보이 조지의 라이벌 취급을 받은 데드 오어 얼라이브의 보컬이에요. 그 스타일을 두고 보이 조지와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인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 곡은 제 세대에서도 아주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인데, 사실 피트가 말년에 유명해진 건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말년에 피트 번즈는 성형 중독자의 비참한 말년이라는 의미에서 미디어에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되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매스컴을 탔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성형 중독으로만 노출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모두에게는 사연이 있고, 그래서 저는 성형 이야기보다는 이분의 전체적인 인생 굴곡을 한번 되짚어볼 생각입니다. 독보적인 개성을 뽐낸 어린 시절부터 스타가 되기까지, 그리고 스타덤에 오른 뒤의 고난과 죽음까지, 데드 오어 얼라이브와 그 보컬 피트 번지의 일대기를 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959년 8월 5일생 피트 번지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독특해요. 그 시절 피트의 어머니는 다른 부모님들과는 상당히 달랐죠. 무성영화 배우를 하기도 했고, 세계적인 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지인이기도 해서 뭐 화장법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알려줬대요. 남자가 그런 화장을 하면 대부분이 기겁부터 하던 그 시절, 어머니는 피트를 오히려 독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트는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죠. 어릴 때부터 자기 머리를 염색하려고 가죽 염색약을 부어버렸다는 일화도 있고, 12살에는 코에 피어싱을 하기 시작, 14살에는 학교가 자신의 복장을 규제하는데 반발해서 자퇴, 이후에 미용사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자기 보려고 몰려들고 그랬대요. 어디에서나 압도적인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뉴 로맨틱 씬으로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밴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 조지가 피트 번즈를 회상하길, 피트는 데뷔 전부터 유명했다. 언젠가 클럽에서 우연히 피트를 마주쳤는데 피트는 나를 보자마자 왜 내 스타일 따라했냐 하면서 나한테 따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피트의 외모적인 자신감과 자존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자신이 훗날 보이 조지 짝퉁 취급을 받으니까 핏대를 세우며 강변을 하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데드 오어 얼라이브는 1983년에 정식으로 데뷔하게 되는데, 피트는 자신이 디스코와 펑크에 큰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컬처클럽과는 그 음악 색이 완전히 달랐다. 아주 신나고 그리고 가벼운 그런 음악을 했어요. 데드 오어 얼라이브는 1집에서 절세 명곡 That's the way I like it을 리메이크하죠. 뮤비를 보면 그 원곡과 감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목욕탕에서 찍었다는 것부터 벌써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컬트적인 느낌이 있어요. 특유의 그 경박한 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앨범엔 또 싱글 미스티 서클이 어느 정도 반응을 얻게 되죠. 데드 오어 얼라이브는 쉴 틈 없이 곧장 2집을 발매합니다. 이 앨범의 프로듀서는 하이 에너지의 거장 스톡 에이트켄 워터맨인데,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마침 같은 시기 보이 조지의 컬처클럽은 하락세를 탔고, 피트는 차트에서 밀려난 보이 조지를 위해 화환을 보내주겠다고 할 정도로 급성장, 자기 인생 최고로 유명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이 곡의 흥행을 기대한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하지만 이건 무려 42주에 걸쳐서 차트를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결국 데드 오어 얼라이브의 유일한 UK 차트 1위 곡이 되는데, 사실 노래는 그냥 80년대 그 자체거든요. 이후에는 급속하게 사장되는 그런 종류의 댄스곡인데, 이런 노래들 중에 뭐 훗날 인터넷의 덕을 받아서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곡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꼽는 대표적인 두 곡이 바로 이 곡과 리 게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사실 저도 이 노래를 처음엔 그걸로 알았거든요. 너는 나를 레코드처럼 빙빙 돌린다. 뭐 분위기부터 가사까지 인터넷 문화에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에요. 영어 쓰는 친구들도 제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니까 좋아 죽더라고요.
여기 뮤비를 한번 볼게요. 피트가 안대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 안대는 이후로도 피트의 상징으로 남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성형수술 때문에 쓰게 된 게 그 시작이에요. 자신의 첫 번째 수술, 그리고 멀리 보면 비극의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피트는 일집으로 번 돈을 고스란히 코 성형에 쓰게 되는데 그 당시 피트의 말을 들어보면 데뷔 전에 박치기를 당해서 코가 한쪽으로 휘어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휘어진 코를 견디질 못했던 거죠. 실제로 사진작가가 얼굴 좀 돌려보라고 얘기할 때 이걸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생각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형의 시작은 불가피한 사고와 본인의 강박증이 겹쳐져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보니까 코가 거의 아작이 나 있는 거예요. 얼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방송 스케줄은 코앞이었고 그래서 선택한 고육지책이 안돼. 그리고 이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대로 자기 패션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후로도 피트는 본인의 욕심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실패의 역사를 보면 사실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하나 싶을 정도로 운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또 손을 대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완전한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먼 훗날에는 생명의 위기까지 겪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의 이야기고, 히트 이후의 피트는 사실 성형보다도 스타의 숙명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죠. 뭐 그런 가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음악만 만들고 싶지 쏟아지는 관심은 싫은 그런 가수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기자가 폐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자기 어머니를 찍기 위해서 간호사 행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어이 어머니 사진을 찍었다는데, 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는 피트한테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이런 사연을 들어보면은 정말 사람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시절에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점도 피트를 아주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고 하고, 이때 피트는 자그마치 10달을 어머니 간호하는 데 썼다고 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마돈나 투어 오프닝도 깠을 정도로 두문불출하면서 활동을 스탑. 하지만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결국 투어를 돌게 되고, 투어를 도는 동안 어머니의 부고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데드 오어 라이브는 활동을 했다가 쉬었다가 88년에는 멤버 2명이 탈퇴하면서 2인조 밴드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피트는 세상과 멀어지기로 하고 90년대 자신의 생을 음악 활동 거의 없이 아주 조용하게 보내게 돼요. 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피트 본인이 여러 이유로 인해 더 뜰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게 될 이야기는 이미 많이 퍼져서 알고 있는 이야기, 계속된 성형과 변화, 그리고 실패예요. 쉬는 동안 피트는 코도 계속 건드렸고 광대도 2번 고쳤어요. 1994년쯤에는 이미 이전의 피트 번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피트의 욕심은 계속됩니다. 제가 볼 때 피트한테는 성형수술이 단순히 못난 부분을 고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 그 인터뷰를 보면은 성형을 보는 관점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또한 피트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런 거듭된 성형이 그 우울증을 해소하는 하나의 출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수술이 다 자신의 시뮬레이션처럼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번의 실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피트의 얼굴은 개선이 아니라 개약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트는 그걸 고치기 위해 수술 또 수술,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흔히들 알려져 있는 게 피트는 살아생전 총 30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추정치고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은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중 많은 수는 재건 수술. 2000년대 피트는 또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식당에서 음료수를 곧장 마실 수 없어서 빨대를 요구하는 모습. 그리고 이후에 받는 입술 수술은 완전히 잘못돼서 입에서 계속 진물이 나오는 처지가 돼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얼굴을 건드리면 진물이 튀어나갈 정도였다니까. 이후에 피트는 이제 예뻐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기 위해 수술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모두가 입술을 잘라내야 된다고 할 때 유일하게 입술을 살릴 수 있다는 의사 한 명을 만나요. 그리고 2년간 목숨을 건 재활에 돌입합니다. 이때 앓던 병이 혈전증, 신장 결석,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음식은 당연히 제대로 먹지를 못하죠. 최소 2-3번은 생명의 위기를 겪었는데 하루하루 오늘은 좀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심정으로 버텼대요. 그리고 마침내 2006년이 되어서 재활 종료. 없어질 뻔한 입술을 결국 살려냅니다. 피트 번즈가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게 이때쯤이거든요. Hi,
I'm Pete Byrne.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 관심을 싫어하던 피트가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겪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수술에 돈을 다 써버려서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이 끝난 뒤에도 다른 의미로 생존과의 싸움을 해나간 거죠. 80년대와 비교하면 피트의 이미지는 아예 바뀌었어요. 이때는 또 남자친구를 폭행해서 체포되기도 하고 자기 입술을 망친 의사를 고소해서 보상금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도 또 파산 위기에 몰려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피트의 지인들은 이게 피트의 멜트다운이 아니었나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성형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압박이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다고. 물론 사후의 다큐멘터리라서 어느 정도 미화된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말년의 피트는 정신적으로 거의 무너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도 안 좋고 본인 사정도 안 좋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2016년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80년대 라이벌이었던 보이 조지는 그를 추모하면서 장례식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해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피트는 여전히 예뻐지고 싶은 욕망을 드러냈어요. 내 나이 65이 되어도 65처럼 살기 싫다고, 될 수 있는 한 예쁘게 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데 인생의 전부를 바쳐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서 미모를 뺏어가면 무엇이 남겠는가. 피트한테는 꾸미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비참함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런 욕심은 결국 성형의 부작용만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꼴이 됐고 본인도 그 부작용과 스트레스에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본인을 응원했지만 자신의 전성기의 생을 마감했던 어머니와의 사연도 숨어 있었고요. 데드 오어 얼라이브 피트 번지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